그중에서 SK 하이닉스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네. 네. 이거는 사고는 싶은데 손이 안 나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20만 원 초반 정도로 밀려주면 그게 아마 갭이 나올 때 그 현상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네, 한 번 더 갭이 나올 때 네. 그때는 좀 매수를 해봐야죠. 예, 네. 한번 해보는 거고 한 번에 갭하락을 저라면은 좀 기다려 볼 것 같아요. 네. 네, 한 번에 갭하락을 더 기다려 보는 걸로. 지금은 이 정도가 저점이지 쉽게 예단을 하기에는 네. 시장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네. 네, 그 점을 열어두고 한번 또 개파락 나올 때는 그때 붙어보는 걸로 하죠. 예. 네. 저는 지금부터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솔직히 그렇게 올라갈 때 언제 살까 하다가 지금 이 정도까지 됐다 그러면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만약에 다 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가 개파락 나와도 20만 원대는 쉽게 안 무너질 것 같습니다. 네. 거기가에서 양봉 쭉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20만 원, 21만 원 이 자리는 그냥 좀 늘린다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 기다렸던 자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보니까 대형주 쪽에서 아까 보니까 기아 문의가 또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맞아요. 이 최근에 조정이 네. 외국인이 파는 시장이거든요. 네. 외국인이 파는 시장이다 보니까 뭐 거기 더해져서 기관 같은 경우도 우선은 기아를 쫙 비웁니다. 들어왔던 수급 같은 경우를 비우는 상황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가면 되겠고요. 네. 이것도 11만 원대 들어왔을 때 보는데 저는 보통 예. 어떻게 자동차 같은 경우도 들고 가고 이거를 뼈를 발라먹을 정도로 갖고 가는 시기가 네. 이게 딱 신차가 나와요. 기아나 현대차에서 신차가 나와갖고 얘가 미국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는 게 눈으로 보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네. 그게 K 시리즈 K5가 나왔을 때였거든요. 예. 그때 디자이너 같은 경우를 데리고 와서 그 출시와 함께 미국 시장의 점유율을 올라갈 때 그때 기아차 같은 경우가 미국 경제 위기를 등에 업고 예. K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그때 주가가 8배 갔나? 한 그 정도 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2000년대 중반이었나? 예, 예, 예.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있을 때 이거는 끝까지 가보는 거죠. 예. 그럴 때 계좌가 레벨업 되는 거고 지금 시기는 그럼 뭐냐면 네. 이 종목을 지금 가격대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11만 원 중반에 들어왔어요. 예. 그때 매수를 했습니다. 네. 이거를 장투 가는 건 아니고 그렇죠. 어느 정도 수익이 들어왔을 때 챙기는 용도로 예, 예. 그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접근에 대한 부분은 달라지는 거죠. 이 종목이 이제 수급 같은 경우가 대형주로 들어올 때 낙폭과대부터 먼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의 최대의 낙폭과대는 IT입니다. 그렇죠. 네, IT 네. 먼저 들어오고 그러면서 외국인이 네. 거래소 기준으로 시장을 사줄 때 자동차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면 예. 미리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은 관심권역에 있는 자리, 그러니까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자리가 그동안 올라갈 때 현대차 올라갈 때 그냥 관심 없었다. 네. 지금부터는 수급 맞춰지는 거 일단은 중요한 지지권 이탈했습니다. 네. 어제 이탈했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보통 요때 보면 조정받을 때 보면은 한번 이탈받을 때 보게 되면 갔다가 바로 돌리는 게 한번 나와요. 이게 지수 반등과 함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나와서 변화가 거의 유사하거든요. 지금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여기가 밑에가 좀 있었는데 지금 이격이 좀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마 요거 타이밍은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 지지선 이탈했다 그러면 뭐 50% 매도 했다가 다시 타이밍 보면서 자리를 맞춰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대차가 그렇고 마찬가지로 기아도 그렇습니다. 지금 똑같이 가격적으로는 솔직히 안 팔고 싶어요. 네. 안 팔고 싶은데 이게 원칙에 따라서 이런 데 이탈했다 그러면 일단은 줄여야 됩니다. 줄였다가 어디서 돌릴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고 하신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만약에 미리 12만 원대 들어가 있으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반 팔고 반만 갖고 흐름들 좀 지켜보시다가 턴하는 거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또 이게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자동차가 수혜냐 피해냐 네. 모든 사람을 다 이거 갖고 논리를
짜고 있더라고요. 음, 거의 뭐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됐어요 지금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들이 있네. 수혜할까요? 피할까요? 수혜는 아니겠죠 일단 네, 수출 산업이다 보니까. 네, 네. 막 수혜는 보지 그렇다고 피해도 아니라는 생각. 만약에 여기에서 전기차를 극단적으로 생각해봐요. 전기차를 예. 이렇게 좀 배제를 하면서 네. 내연기관 쪽으로 만약에 미국이 방향을 잡고 간다라고 하면 네. 그거는 좀 시대의 역행이거든요. 예. 시대의 역행이다 보니까 그의 중간에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네. 그러면 하이브리드일까요? 아, 네. 오늘 그래서 코리아 FT가 와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일단 죄송합니다. 저희 좋게 봤는데 자리가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네. 죄송합니다. 근데 결국은 돌아서더라고요. 네. 돌아서는데 일단 걸리죠. 이런 자리들. 네. 이렇게 딱 걸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좋은 종목은 살아날 기회는 한 번씩은 있어요. 근데 네. 이런 자리 쪽에서 일단 그동안에 물렸던 거를 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줄일 거 줄이고 여기까지 올라오는지 좀 보셔야 되는 이런 자리들에 보니까 와 이때 미치는 줄 알았어요. 네네. 거래 없이 근데 그렇다고 빠지지도 않고 네. 그래서 오늘 처음 움직이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아는 종목이면 쫓아가도 돼요. 왜냐면 아침에 움직이는데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는 들어올 거 아니냐라고 해서 쫓아가도 되거든요. 이런 자리. 근데 그게 또 팍팍 모든 다 물려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그런 거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보니까 금융주 조금 올라가고 네, 금융주. 네. 네. 금융 쪽 같은 경우가 네. 우리가 원래는 대표적으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계속 부각이 됐었잖아요. 네. 지금은 버틸 자리에서 계속 버텨주는 모습들. 예. 이쪽은 뭐 시장 수급을 같이 보면 수급은 방향으로 봅니다. 근데 기관 같은 경우가 안 놓고 있거든요. 네. 외국인 또 뭐 굳이 이까지는 안 팔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같이 보면 여전히 그냥 여기서 방향은 상승, 주주 친화 정책의 확대 가능성 그걸 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융주는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아직은 보유를 할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신규 매수는 지금 네. 시장이 여기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면 금융주 쪽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낙폭과대 먼저 올라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IT를 이제 다시금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금융주는 이것도 또 타이밍이 예술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타이밍의 네네. 예술. 그러니까 만약에 KB금융을 본다. 일단 지금 거의 또 시장이 괜찮았으면 사고 싶은 자리까지 또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거래 이렇게 쫙 줄면서 이렇게 맞춰가면서 이렇게 이런 자리들 오래 걸릴 수 있는데 들어오고 이것도 지금 될 자리면은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들어오겠죠. 근데 혹시나 툭 밀린다 그러면 여기가 좀 살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네 이거는 또 타이밍 한번 노려봐야겠죠. 계속 또 시장이 여차하면 또 움직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바로 또 오늘은 또 조선주 조정 나옵니다. 네. 조정 나오고 아까 보니까 삼성중공업을 70% 수익 네네, 내고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대응 잘 하셨고요. 저는 안 팔았습니다. 네, 네. 그 네. 말씀하셨던 예, 11,000원대 갔는데 워낙 비중이 그렇게 그러니까 제 계좌에서 의미 있지가 않았어요. 원래 네. 이날 파는 날입니다. 여기 딱 보면은 11,000원대 여기 딱 요 날은 예 파는 날인데 제가 그냥 뒀어요. 네. 그냥 이거 뭐 그렇게 장기적으로 갖고 있고 장기 계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파는 게 맞으니까 좀 정리했다가 다시 사는 게 맞습니다. 대응 잘 하셨고요. 근데 조금만 더 가면 그거 있잖아요. 100%를 보고 싶어 네.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참 쓸데없는 고집인데 이런 거. 네, 근데 저거 있는데 이거 다시 언제 사면 좋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 샀으면 좋겠습니까, 오 기사님? 저는 조선 쪽이라든지 이쪽은 네. 기술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뭐 어느 정도 뭐 가격대에 들어왔을 때 이걸 산다라고 하기보다 한 번씩 돌발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네. 우리 6월 13일 이때가 그때 러시아 선박과 관련된 부분, 수주와 관련된 부분에 이슈가 있어서 그게 취소가 됐다가 네, 그러면서 돈에 대한 이슈, 재무에 대한 이슈는 없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버티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원하는 단가에 안 왔을 때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조선 같은 경우는 또 장기 사이클이다 보니까요. 네. 저는 어느 정도 단가를 정해놓진 않을게요. 네. 왜냐하면 딱 단가를 정해놨을 때는 그때 변수가 있을 때는 네. 또 뭔가 주저되다 보니까 예. 10,000원대 이하 조정 그 정도 나왔을 때 고민을 좀 해볼 것 같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저는 우리가 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한정된 예. 자금이에요. 한정된 자금 같은 경우를 활용하는 건 지금 시장 안에서 시간을 투여했을 때 수익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쪽 또는 지금 당장 매수를 했을 때 가깝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쪽 이 두 축으로 나눠서 최적의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봤을 때 조선 같은 경우도 괜찮지만 다른 쪽이 지금은 매력이 더 있어요. 예. 그래서 가격이 저는,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조선 같은 경우는 그냥 네. 기다림인 거고 다른 쪽을 중심으로 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또 자리 되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뭐 그냥 뭐 다 올라갔다가 이게 극점까지 한번 딱 찍고 올라갔다가 어떻게 대응하실지는 예, 뭐 교육 들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거기 때문에 그 정도를 일단 패스하고 자리가 되게 되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거 3,000원당제야? 네. 또 보니까 많으시더라고요. 아까도 보니까 한 분 하신 것 같고 3,000원당제약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딱 반등할 자리긴 해요. 네. 네, 우선은 7월 16일 그때 반등이 올라올 때 네, 좀 비중에 대한 부분은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게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라고 하면 이때가 올라오면서 회사에서 공지를 했어요. 예. 시장에 도는 루머에 대해서 지금은 아니라는 점을 내비쳤거든요. 그리고 좀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은 보유할 수 있습니다. 네. 보유를 하면서 못해도 20만 원 이상까지는 저는 한번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보유에 대한 관점 그 부분을 열어두는데 네, 이전보다 제가 제약바이오 쪽도 멘트의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죠. 네, 예, 시장이 바뀔 때 같은 경우는 시장 외부를 고려해서 멘트를 세게 했을 때 또 자칫 매수를 하셨다가 예, 시장에 따라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전 좀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 또 지난번에 우 이사님 얘기하셨던 레이저 어닐링, 네. 예, 이오테크닉스가 이틀째 급등하는데요. 네. 네, 따라가도 될까요? 20만 원 이하 왔을 때는 계속 볼 수가 있고 예, 많은 걸 감안해요. 예. 제가 IT 쪽 같은 경우는 딱 이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있냐라는 걸 보는데 네, 어제 핵심이 TSMC 실적 발표였거든요. 네, TSMC 실적 발표가 의미하는 바가 그 발표하는 실적 수치도 중요하지만은 후에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멘트를 하는지가 중요했는데 네, 내년에 2배 이제 그쵸? 늘릴 수 있다라는 점을 내비쳤어요. 네, 자, 그것만으로 반등이 6% 나온다는 거는 좀 썩 의미가 없잖아요. 네. 물론 거기에 장비를 납품하기는 한데 그러면은 이와 연결돼서 TSMC가 캐파를 늘린다는데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인가 네, 평소보다 더 들어가냐라는 걸 보면 디스코의 실적이 나왔어요. 실적 안 좋더라고요. 네, 디스코라는 기업 실적이 나왔는데 이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흐름이 4% 정도가 밀려요. 네, 이게 밀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디스코 실적에서 하반기 추정치를 예상보다는 좀 뺐거든요. 예, 그러면 반대로 2호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까지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합리적인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무조건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무조건 나머지가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추정으로 이런 종목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20만 원대 이하 네, 같은 경우에 매력은 존재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랑 연결해서 그러면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무너지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주가가
어떤 요소보다 빠르게 뭔가를 말합니다. 예. 이 중기 추세를 깼다는 의미는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었거든요. 예. 2분기에 장비주 당장 좋아지는 요인들은 없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종목은 2분기 실적 나오고 보는 거고, 하반기 때 저는 전공정과 관련된 장비주들, 그 다음에 소재 부품주들을 계속 볼 거예요. 네. 예, 계속 보고 아마 고통의 시간들은 있을 텐데요. 예. 그 고통의 시간 안에서 내년을 준비하는 종목 쪽으로 그렇게 하반기에 계속 저는 추적을 할 겁니다. 추적을 하고 매수할 타이밍이 되면은 매수를 할 수 있고, 그 매수에 대한 결과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런 한솔아이언스의 방향들처럼 그렇죠. 이런 상승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시간 투여해서 뭐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하반기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적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많이 빠졌으니까 변화가 나오면은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그렇게 일단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자화전자는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예, 또 올라왔으니까 꼭 좀 해주세요. 이런 거에 또 못 참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옹 기사님? 맞아요. 우선은 이 저가가 의미하는 바가 네, 손절 물량이 좀 나옵니다. 네. 시장에서 손절 물량이 좀 그나마도 아니죠. 없던 물량에 대한 손절이 좀 나오는 거고요. 네, 근데 이 종목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면 네, 지금은 버텨볼 수는 있는 거죠. 네, 지금 버텨볼 수 있고, 삼성에서는 빠진 게 맞고, 애플을 봤을 때는 실적은 나쁜 거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버텨보는 걸로, 네, 실적에 대한 반응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신규 매수는 저는 안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대응으로 열어둘게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냥 방치. 네. 언젠가는 올라오게. 네네. 네. 네. 그럴 만한 체력 갖고 있는 종목이다 그죠. 보니까 네. 여기서 혹시나 만약에 추가로 밀렸을 때 더 사보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살짝 1, 20% 정도가 얼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현금이 아예 없다. 그러면은 또 그것도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손절했다가 밀리면 더 살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실적 발표하고 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나올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TFE 문의를 하시는데요. 네, 자주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죠. 네, 이것도 많이 빠지는 종목이고요. 네, 이쪽도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리고, ISC도 그렇고, 그다음에 리노공업도 그렇고, TFE 같은 경우도 삼성 쪽 같은 경우가 진행이 돼야 네. 여기도 주가 반등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아마 손실들이 3만 원대 진입을 하셨다고 하면 10%가 넘어가셨을 텐데요. 네, 막 여기에서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고, 다만 매수 같은 경우도 우선은 기다릴게요. 추가 매수 같은 경우도 예, 그 기점, 어떤 요소가 발생을 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를 다시 공격적으로 사도 될 때, 예, 그때 말씀을 한번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밀리다 보니까 지쳐가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예, 아직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그 중에서 또 보니까 STI도 문의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여기까지 또 오늘 PSK홀딩스는 살았습니다. 네, 그렇죠. 예, 이거는 살려줬고, 네, 근데 얘는 한 단계 더 밀어버렸습니다. 네. 아직 증권사 리포트가 너무 세게 나왔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네, 이쪽은 그냥 끝난 걸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시장이 보통 그런 대응들을 많이 해요. 네. IT 같은 경우 포트를 이렇게 펼쳐놨다가 종목들이 그렇죠. 조정이 나오면 네. 실적 체력이 더 있고 먼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집중이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이고, 아마 수급 쪽으로도 빠지는 쪽이 있을 거예요. 네. 이유 불문하고 빠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 네. 종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요. 네. 시장이 안 좋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보니까요. 우선은 보유에 대한 부분을 열어둡니다. 네, 일단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단기적으로는
살 자리까지는 들어왔는데 그렇죠. 예. 네네. 사고 싶어집니다. 예, 이런 때 반 잘라다가 지금 나머지 자른 거 살 자리까지는 들어왔는데 예, 좀 더 보겠습니다. 예, 요즘 뭐 막 대응하기도 못해서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어요. 현재 현금이 없다. 현금뿐만 아니라 다 불렸. 네. 현재 현금이 없고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매도 실익은 저는 크게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지금의 그렇겠죠? 매도 실익 약간 하락으로 치자면 시스템 리스크, 즉 여기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외부 변수 외에 또 다른 요인이 없는 한은 지수가 하락의 8분응선은 전 넘었다는 생각이에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공포를 안고 네. 지수 관련주들은 좀 매도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